여러분의 투자의 시각을 바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아나운서 박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요, 대한민국 주식교육 1타 강사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기준점을 찾아줄 주식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한영석 대표님을 통해서 시황도 분석해보실 거고요. 또한 어떻게 기준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 교육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이 종목 브리핑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조선주와 방산주입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제목,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고배 K방산 무엇을 남겼냐입니다. 이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 이른바 CPSP 수주전에서 우리나라가 아쉽게 고배전을 마셨습니다. 네, 총 사업 규모만 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던 만큼 우리 시장의 기대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결국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독일의 TKMS가 선정이 되면서 조선과 방산주들 일제히 약세를 보여주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이번 시간에서는 이 기술주, 조선주와 방산주 앞으로의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반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이 수주전의 실패로 인해서 장중 20% 넘게 급락하는 장세를 보여주었고요.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삼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 STX 엔진 등 다양한 조선 방산주들이 하락하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사업은 캐나다 해군이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고 향후 30년간 유지 보수하는 이 초대형 국방 프로젝트였는데요. 네, 하나오션과 또 독일의 TKMS가 이렇게 최종 결정자로 경쟁을 벌였다가 결국에 캐나다 정부는 독일의 TKMS 기업을 우선 협력 대상자로 선정을 했죠. 그렇다면 왜 독일이 선정이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술력보다 전략적 환경에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서 유럽 방산 네트워크와의 연계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를 했는데요. 즉 한국 잠수함의 성능이 부족해서는 아니며 나토 동맹이라는 지정학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렇게 이번 수주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입증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실제 방위사업청에서는 과거 독일로부터 기술을 도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잠수함 원조기기인 독일과 견줄 수 있게 대등하게 경쟁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특히 국산의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태평양을 횡단하며 장거리 항해 능력과 작전 지속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얻은 것도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업계에서도 이러한 수주전의 실패, 장기적인 업황의 하락 느낌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증권가 측에서는 이 캐나다 사업이 수주시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었지만 결국에 실패했더라도 조선업 본업의 성장 흐름을 훼손할 정도의 모멘텀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박 발주의 증가와 높은 선가 그리고 안정적인 수주 잔고 등 결국에 조선업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짚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또 평가를 했는지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여했던 하나오션 말을 들어볼까요? 캐나다 사업은 수주시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실패했더라도 조선업 본업의 성장 흐름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기업 측에서 입장을 밝혔고요. HD 현대중공업도 대한민국 원팀으로 도전했던 경험을 이 K방산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입장을 밝혔죠. 이번 경험을 계기로 방산의 AI 기술 고도화와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앞으로의 대형 방산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번 수주전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결국에는 기술력이 아닌 전략적 환경에서 승부가 갈렸다는 점은 우리나라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번 경험이 다음 글로벌 수주전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잠시 뒤에는 이 수익내기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 조선주와 방산주들 이번에 움직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흐름에 대해서 인사이트도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을 통해서 한영석 대표님의 무료 커뮤니티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신 뒤 자막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에는 양식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한영석 대표님의 무료 커뮤니티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번 시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교육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이죠. 21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내일장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지 이 종목 과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는 한영석 대표님의 시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 1%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 7%또 올랐는데 지금 8% 올라가고 네, 있어요. 8%인가요? 그동안에 네. 위기가 아니다, 기회다, 네.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의 흐름 좀 반등의 시그널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라이브 방송에서요. 네. 예,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빅세일이 떴습니다. 1+1입니다.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오.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1+1을 제가 4월 달에 한번 외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1+1 또 빅세일 구간이라고 제가 또 막 외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또 전반적인 어떤 포트폴리오의 압축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저희 시장의 흐름, 뭐 오늘 어저께까지는 상당히 좀 강한 눌림이 있었지만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지수의 어떤 반등을 이끌면서 상당히 시장이 좋은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이제 기관도 이제 순매수로 일부 전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단기 저점에서의 이제 매수의 기대감이 이제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상장도 지금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나스닥 상장에서의 어떤 기대 효과 상당히 지금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모 청약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7배 수준 이상의 높은 어떤 시장의 관심을 지금 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예상 금액은 한 37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몰려든 자금은 거의 한 260조 가까운 자금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 뭘까요?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서 진출한 어떤 소기의 목적 일부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내 K 디스카운트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 그거를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좀 더 좋은 평가를 통해서 어떤 그 기대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증시의 어떤 유인 효과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론 이란
또 중동 전쟁의 또 리스크가 좀 불거지긴 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8%대까지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또 상당히 또 이제 밀리는 그런 흐름이 또 보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또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또 겹치면서 추가적인 어떤 좀 하방의 그 압력이 좀 있기는 했었지만 다시 되돌리면서 지금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또 8%대 강한 또 급등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시장의 어떤 반등성의 흐름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여러 각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그 코멘트들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공포감에 질려 있었던 이 흐름들이 이제는 다시 좀 수급의 흐름이 되돌아오면서 좀 생기가 다시 좀 살아나는 어떤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눌려있던 흐름을 다시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에너지들이 좀 모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그 차트의 흐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차트의 흐름에서도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 전체 흐름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요. 지금 일단 어제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셨을 때 상당히 좋은 캔들의 패턴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뭐야? 어저께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지금 어저께 저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급등을 하다가 지금 이제 사실 눌리기는 했습니다. 뭐 60MA도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 이 흐름 자체가 강한 반등의 슈팅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이 저점의 위치에서 이 슈팅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신규 매수세의 흐름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강한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얘가 강하게 잘 뻗어 올라갔던 이 흐름이 또 중동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다시 시장이 살짝 공포감에 눌리는 그런 흐름이 있기는 했지만 전혀 이 전체 시장의 펀더멘털이나 어떤 추세 방향에 흔드는 그런 흐름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시장의 오늘 캔들의 흐름 저점까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엔 아래꼬리 달고 되돌리면서 전반적으로 망치형 흐름, 그러니까 저점에 이탈을 하지 않는 사실 여러분들이 코스피 시장 기준에서 지금 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전일 종가와 오늘 종가의 기준입니다. 자, 전일 종가보다 오늘 장중에는 상당히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하지만은 오늘은 장중에 다시 되돌리면서 우리가 본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일 종가보다 상승한 흐름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흐름들을 연출시켰던 우리 두 종목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잠깐 살펴보고 좀 들어갈 텐데요. 자, 삼성전자의 캔들 차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잠깐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어제의 흐름부터 먼저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은요. 어제는 60MA를 강하게 이탈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오늘 차트의 흐름 어떻습니까? 시작가 자체가 전일 종가보다 강하게 높은 구간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상승의 흐름이 강하게 뻗어 나가는 기준에서 출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주가가 강하게 밀리는 흐름까지도 장중에는 연출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되돌리는 흐름이죠. 자, 되돌리는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캔들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 바닥 저점을 상당히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의 기준. 그러니까 하방의 압력이 약해지고 있는 그 시그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에서의 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는 하방의 압력이 최소화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의 흐름은 조금 더 우리가 내일 거래까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강하게 눌려왔던 그 흐름의 기준에서 하방의 압력이 어느 정도 지금 새로운 매수세에 의해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 이런 기준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SK 하이닉스의 흐름도 보시면은요. 전일 고점 대비 밀리는 그런 흐름에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사실 이렇게 고점 대비 밀리는 이 음봉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고점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희가 좀 의심스러운 물량의 어떤 이탈, 수급의 이탈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저께 얘가 강하게 뻗어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가 뻗어 올라갈 때는 어제도 장중 거의 7% 가까운 상승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7% 가까운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만큼의 수급이 있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 저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수급의 흐름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또 중동의 이슈 때문에 잠깐 눌리기는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일단 60MA를 이탈하지 않는 기술적인 흐름에서 잘 마감이 됐고 자 오늘은 또 마찬가지로 망치형의 흐름의 기준에서 또 OMA를 강하게 또 돌파해 나가는 그런 흐름의 기준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캔들의 흐름을 우리가 뭉치고 보면은 얘는 우리가 상승 잉태형이라는 그런 조용한 상승 반전형의 캔들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 패턴의 흐름이 완성이 되는 것은 내일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흐름이 완성된 이후에 내일 추가적인 어떤 양봉의 기준에서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까지 연결을 해봤을 때 저희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공포감에 질려 있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회복의 흐름, 좀 따뜻한 봄바람의 흐름처럼 이렇게 살짝 우리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장 같이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내기 한영석 대표님께서 직접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차트 직접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자로 상승 잉태 이런 캔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하방 압력이 멈추는 또 강력한 캔들의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일장에 이 확인형의 캔들까지 뜨면 더욱더 강력한 캔들의 흐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커뮤니티방 입장하시면 이 한영석 대표님의 캔들 교육 받아보실 수가 있고 내일의 캔들의 움직임, 우리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전략 교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하단 자막을 통해서 커뮤니티방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신 뒤 자막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에는 양식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희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진행되는 야간 21시에 라이브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고 내일 시장 전략 제대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대담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표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대표님 저희 저희 대표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초반에 제가 오프닝에서 이 네. 방산주와 조선주에 대해서도 네, 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나오션 20% 떨어지는 흐름도 보이고 네. 조선 방산주들이 약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네. 이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과하게 조금 이렇게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표를 앞두고 나서 장중에 강한 어떤 급등의 흐름, 뭐 상당히 슈팅이 나왔다가 또 다시 되돌리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조금 또 강하게 연출이 네.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가장 애매하게 느껴졌던 그런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그런 어떤 그 수주 경쟁이 이미 좀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고 네. 후반부로 이제 그러니까 후반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견고한 어떤 수주에 대한 어떤 경쟁이나 이런 흐름들이 또 잘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주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너무 과한 지금 어떤 그 급락의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뭐 사실 뭐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과의 또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뭐 하루 등락에 너무 이렇게 일일이 하시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시면서 같이 묶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펀더멘털적으로는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장기적인 악재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저희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결국에는 투자자분들은 옥석을 좀 가려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옥석을 가리는 기준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종목이죠. 제일 먼저 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종목. 종목의 이름 예. 이런 것들 도대체 궁금해하시죠. 어떤 종목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종목 들어가는 거 이미 뭐 시장에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실적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감정적인 매매이겠죠. 그렇죠. 대표님이 뭔가 강조하시는 그렇죠. 감정 매매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이 없이 좋으면은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많이 들어가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종목들을 살 것인지에 대한 매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가기 전에 그냥 갑니까? 막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바구니 목록. 장바구니 목록 네.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알뜰 소비를 위해서. 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정말 관심 있는 좋은 종목들 잘 체크해 놨다가 네. 이 종목들이 물론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종목을 딱 우리가 매수를 하면 너무나 좋겠죠. 네. 아, 장바구니에 목록이 있는데 갔는데 얘가 뭐 제품은 있는데 상품은 있는데 막 이렇게 질도 안 좋고 너무 좀 심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써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오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종목의 질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이 종목의 질을 뭘 통해서 보실 거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네, 어떤 자, 건가요? 그 기준을 제가 좀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관심 종목의 선별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놓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내가 무엇을 살 종목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관찰할 종목이다라는 그 기준에서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가 사기 전에 이 녀석들을 내가 좀 관찰해 볼 거야 이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조금 한 단계 조금 더 앞서서 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찰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일단 전고점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냐. 후보를 먼저 추리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도 상위 어떤 랭킹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냐.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또 박스권 상단에서 접근을 해서 요 위에 나와 있는 돌파의 기준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냐. 네. 자, 이런 어떤 후보군들을 먼저 이제 압축을 시켜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들이 뭔가 장중의 흐름이 이제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자,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얘가 이제 딱 넘어간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이제 이 관심 종목에 있었던 종목을 하나하나씩 이제 편입을 해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너무나 크거든요. 네. 첫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종목에 딱 담아놓는 종목들의 공통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담아놓는 관심 종목이요. 네, 글쎄요. 감정적으로 그냥 음. 오를 거다라고 하는 뉴스만 듣고서 관심 종목에 담는 그렇죠. 거 아닐까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또 하나 뭐 어떤 방송을 보니까는 뭐가 좋다더라. 아. 특히 뭐 뉴스 뭐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네. 물론 이제 어떤 산업군이나 섹터나 이런 어떤 수급의 흐름을 또 이제 관찰하시면서 담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주식 매매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해오셨던 분들. 아. 근데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이 사실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좋다는 건 항상 이게 보시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냥 막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를 갖고 종목을 많이 매수를 하세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은 종목이 이제 어떤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야, 이거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이거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은 SK 하이닉스 3전 다 있는데 네. 나만 없으니까 이거 좀 뭔가 내가 좀 소외받는 그런 그렇죠. 느낌? 나만 바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지금 고점에 물러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지금 안 사면 안 돼 늦어 이렇게 해갖고 딱 따라 붙었는데 웬걸 거기가 이제 고점인 거죠. 그렇죠. 아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최근 들어서 그쵸? 많이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준 없이 따라 붙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이미 여기서 바닥 저점에서 이만큼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살짝 이렇게 횡보를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야,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만큼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기대를 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 차트는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은 딱 주어지는 현상, 그 차트에서 나타나는 그 흐름을 해석해서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매매는 뭐를 심어 놓으시냐면은 기대와 희망을 심어 놓으십니다. 네. 맞는 안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기대와 네. 희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어서
내가 뭐 예전에 지금 이제 뭐 하락은 했지만은 SK 하이닉스가 300만 원 돌파했을 때, 네. 자 여기서 내가 10%만 수익만 내 330만 원만 되면은 내가 10% 수익 낼 수 있겠네 하면서 내 기대치를 차트에 반영을 해버려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같이 행동을 해야 되고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런 기대치를 만들어 놓고 이 기대치 안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그냥 감정으로 대응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심 없는 그런 관심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 기준이 없이 가버리면 이거는 관심을 갖지 않은만 못한 그런 종목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관심 종목이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뭐에서 나와야 된다? 분석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분석이 아니다. 뭐다? 장중에 어떤 흥분나 어떤 감정에 따른 그런 매수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느냐? 그 기준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내가 기준점 앞에서 말씀드린 뭐 여러 거래 대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리에 대한 돌파의 어떤 상단점 이런 어떤 기준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고점인데 과연 이게 매수 자리일까? 이런 걸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내가 기준이 있으면 보여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박을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네. 제철 과일 많이 드시는데 통통 두들겨 보면 아 얘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박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네. 자 그러면은 통통 두들겼을 때 어떤 소리와 어떤 진동이 나면은 얘는 잘 익은 수박이야라는 기준이 있는 분들은 두들겨 보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는 분들은 그냥 수박만 보고 사시겠죠. 그렇죠. 보기에 예쁜 것들. 그렇죠. 그냥 보고 그렇기 있을 것 때문에 종목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두들겨 본 종목들이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종목만 보고 사시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안은 그렇게 썩 맛있는 네. 모양은 맛있어 보이지만 어. 실질적으로 안은 잘 익지 않은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드려보는 그런 기준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그럼 종목에도 우리가 많은 기준점들이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 기준점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 관심 좋은 어떤 좋은 종목의 어떤 기준점,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설정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어떤 종목들의 조건은 첫 번째, 가격의 흐름이 일단 좋아야 되겠죠. 자, 네. 어떤 가격의 흐름? 이게 전고점 돌파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어떤 저점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전체 박스권 상단에서의 어떤 강한 수급의 흐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지 그런 가격의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자금입니다. 예, 거래 대금이 실제로 있는지.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네, 구분을 좀 해주세요. 거래량과 거래 네. 대금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주가가 1,000만 주가 터졌어요. 네. 와,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진 것 같죠. 네. 근데 실질적인 거래 대금은 100억밖에 안 돼요. 음. 자, 그런데 10만 원짜리 주식이 100만 주 터졌어요. 네. 그럼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동일하죠. 거래량은 1,000만 주, 100만 주면 10배 차이잖아요. 10배 차이죠. 그런데 거래 대금은 10만 주짜리 100만 주면은요 1,000억이에요. 오. 자 그러면은 한 종목에 거래되는 대금이 100억이 거래되는 종목이 있고 1,000억이 거래되는 종목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시장의 관심은 어디가 더 많은 건가요? 거래 대금이 더 그렇죠. 큰 쪽에. 1,000억짜리 거래 대금이 쏠리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장에서 거래량 수천만 주 뭐 몇 억 주 터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네. 거래 대금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딱 들여다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하의 뭐 SK 스퀘어, 뭐 현대차,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삼성물산 이런 뭐 삼성전기 이런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이 계속 올라와 있잖아요. 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분들. 네. 자, 그런 종목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한 매매가 되실 수가 있겠죠. 거래 대금 상위 땅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좀 들어봐 그렇죠.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위 종목에 내가 보고 있는 이 관심 종목이
그 네. 상위 종목 안에 또 들어와 있는지도 보시는 거죠. 뭐 네. 하다못해 소부장 종목인데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네. 얘가 소외되어 있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요즘에는 또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한 1,000억, 2,000억밖에 안 되는데 네. 장 초반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 관심을 받고는 있지만 네. 이제 저희는 사실 좀 매매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는 예, 않다. 좀 왜냐하면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총이 그래도 평균 거래대금이 좀 어느 정도 크고 네. 상위 종목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그래도 한 1조 이상 되는 좀 우량 종목 기준에서 네. 여러분들이 좀 대응해 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누가 사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이게 하루 들어왔다가 반짝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며칠 동안의 어떤 누적 수급까지 같이 연결이 됐느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내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군 가운데 이런 기준점이 만들어지는 종목군을 잘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의 흐름에서 강한 어떤 슈팅이나 어떤 전체적인 수급의 방향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기준점에서 얘가 반등의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쫓아가신다고 한다면은 좋은 수익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네. 이렇게 다양한 기준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개인마다 기준점을 좀 다르게 가져가도 되는지 네네. 아니면 좀 이 정답인 기준이 있어서 그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지만 또 타이밍을 정할 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지표나 나름대로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네. 기준들이 다 아마 다르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보편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통계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이제 캔들에 대한 어떤 캔들 패턴, 뭐 차트 이런 수급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통계적인 어떤 그 구분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흐름의 기준이다 하면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수치화되어 있는 종가의 가격의 흐름들을 연결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동평균선이라는 기준에서 얘가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네. 추세의 흐름이 나타났던 그런 어떤 통계적인 확률, 그 다 다음에 그런 흐름이 이탈이 됐을 때 또 하방의 압력이 커지는 추세적인 하락의 그 확률. 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수급에 에너지하고 물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네. 통계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대표님께서 교육을 해주시는 이 주식 언어는 꼭 네. 알고 있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실 여러 기준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매를 할 때 어떤 기준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 어떤 기준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아마 기준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기준점 교육을 또 같이 진행을 해 드릴 텐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게요. 예, 방송 시간 한 2~3시간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원 없이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송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이후에 21시부터 또 야간 라이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라이브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해드리고 싶은 만큼 여러분들한테 예, 충분히 제가 모든 어떤 기준점 교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린 이 자료들도 네. 같이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으셔서 또 추가적으로 또 공부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점 교육은 꼭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 매매를 지키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수호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한영석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에서 특히나 이런 기술적 분석, 캔들의 언어, 주식 네. 언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교육을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야간 21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오시면 대표님의 인사이트 그리고 내일 종목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종목에 대해서도 좀 전략 캔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분석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준점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거를 뭐
한 번에 다 이거를 또 알려드리기도 너무 힘들고 사실 지금 가장 이슈는 일단 지수가 그동안 너무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지수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또 반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또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캔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심리가 녹여 있는 하나의 가장 압축되어 있는 네. 그 지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만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앞으로의 시장의 해석 범위도 상당히 넓어지고 또 보여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점검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준점 제가 하나하나씩 또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21시 라이브 방송에는 어떤 교육을 좀 해주실지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네. 매력 어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단 제일 좀 오늘도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일부 기준점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과연 지금 고점에서 와 사실 말이 많아요. 예, 또 최근엔 또 그저께죠. 또 모건 스탠리에서 또 보고서 코멘트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또 겨울이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어떤 그 예전의 과거에 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장에는 좋지 않았던 그런 또 기억들이 네. 있는데, 근데 저는 좀 바꾸어 얘기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보고서가 맞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그때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잠깐은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희 이만큼 성장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공포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를 해드릴 거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 종목군들에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특히 백화점처럼 갖고 계시는 종목들. 그렇죠. 네, 다 파란색이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주변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막 정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포트폴리오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꿀팁을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의 계좌를 대청소를 할 수 있는 그 흐름의 기준을 제가 이번 21시 라이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가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 포트폴리오 대규모로 이렇게 정확하게 압축하고 또 편입해야 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강력하게 또 라이브 방송에서 교육 진행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당 자막 통해서 빠르게 한영석 대표님의 무료 커뮤니티방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신 뒤 화면을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에는 양식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네, 한영석 대표님의 무료 커뮤니티방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주식 언어에 대한 교육 자료 받아보고 싶으시고 또 잠시 뒤에 진행되는 21시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압축 전략을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한번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쌓아줄 주식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은 또 거래량, 거래 대금에 이어서 네. 추세선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신다고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은 관심 종목을 고를 때 고점,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 괜찮은 네. 종목들이 많이 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기준에서 또 우리가 매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또 기준점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내용들 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추세선이라고 한다라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 안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선들이 있는데 그 선들은 우리가 예전에 이 주가가 멈추었던 또 예전에 이 주가가 어떤 상승을 시작을 했던 그런 어떤 옛 기억 속에서의 가격의 기준점을 놓고 저희가 일단 추세 방향을 예측하는 하나의 또 하나의 어떤 기준점 매매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저항선과 지지선입니다. 자, 저항과 지지라는 어떤 그 흐름은 우리가 이 지지선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주가가 하락하던 주가가 어떤 반복해서 멈춘 가격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바닥처럼 어떤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얘는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아. 이 구간에만 들어오면은요. 거기서부터 신규 기다렸던 매수세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다시 끌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거꾸로 우리가 이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선은 뭐냐면은 상승하던 주가가 어떤 구간에만 가면 계속 막혀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런 이 가격대에서 멈추고 또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 가격에서 또 뻗어나가지 못하고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반복된 구간에서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는 거를 저희는 이제 박스권 장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런 주가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이 박스권 장세에서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도 포인트와 매수 포인트를 잡기가 오히려 더 쉬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흐름을 우리가 실제 차트에서 나타나는 흐름으로 분석을 해보면 주가가 방금처럼 이렇게 바닥 저점에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볼 수가 있겠죠. 캔들의 어떤 패턴으로도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전체 거래대금의 수급의 흐름으로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점에서 꼬리를 달고 돌려요?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꼬리를 달고 돌린다라는 얘기는 저기를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서부터 신규 매수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기준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저기가 저 가격대가 바닥의 저점으로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꾸로 고점에서 얘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해요. 이 가격선에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시장이 인정해주는 가격이 저기까지구나. 그 이상의 가격은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결국 종가상의 위치에서는 그 고점 부근에서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추세의 흐름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추세의 방향성은 이런 모양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샘플인 거고 여기에서 제가 다루지 못한 그런 어떤 추세적인 다른 예시는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더 추가적으로 공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하단 나가고 있는 그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빨리 커뮤니티 방에 입장을 하셔서 21시 라이브 방송 링크까지 어떻게 또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는지까지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주가가 상단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심 종목 중에. 자,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단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바닥에서 되돌리는 과정에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딱 포착을 하실 수 있다면 너무나 땡큐죠. 그런데 내가 딱 지금 이 종목의 섹터의 흐름이 좋아서 딱 들여다봤는데 이미 주가가 이만큼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갈 것 같아서 내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점을 강하게 뛰어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거기서 얘가 이 가격선을 잘 지지를 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그거를 확인하는 또 기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요. 자, 지금처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바닥 저점에서 돌파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로요? 종가로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종가로. 종가로 확인이 되지 않고 얘가 만약에 장중에만 이렇게 높이 올랐다가 긴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종가가 여기서 마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돌파가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만 이런 종가의 흐름에서 강하게 슈팅이 나와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돌파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정고점 돌파의 흐름에서 지지를 받잖아요. 아래 꼬리 달리는 그런 다음에 강한 슈팅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수급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최근에 금융주가 상당히 이 시장이 이렇게 하방의 압력을 받는 어떤 시장에도 불구하고 금융 섹터, 지주 섹터 또 그다음에 증권주들은 상당히 좋은 어떤 그 상대 강도를 좋은 상대 강도를 보여줬어요. 자, 좋은 상대 강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불구하고 하락의 어떤 그 전체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강한 아니면은 정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하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좋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의 섹터가 사실 금융주였습니다. 자, 그 중에 사실 하나의 어떤 예를 신한지주의 일봉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에 이렇게 정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에서 지금 이미 안테나가 달려 있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안테나가 달려 있다라는 거는 이 시장이 여기까지 가격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얘가 지금 눌려서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갈지 안 갈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점에서 강한 어떤 돌파의 흐름의 종가상의 흐름이 한 번 더 나왔을 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매수의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다시 돌파 이후에 다시 이탈의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요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볼까요? 바닥이 여기서부터 강하게 울렸고 이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까? 아니면은 얘가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요 고점에서 자기 자리를 잡을 때 요 자리에 우리가 편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매매에 대한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시면서 종목을 매수하시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그 자리에 대한 확인 없이 종목만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높은 수익, 어떤 분들은 지금 또 높은 또 손실을 보고 계시는 그런 어떤 차별화된 그런 수익 구조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매매를 했지만 앞으로는 나도 좀 기준점을 세워서 이제는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매매를 하시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으로 오셔서 21시 라이브 방송까지 같이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1시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내기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셨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은 잠시 뒤 진행되는 21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 기준점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 저점 편입의 기준과 차익 실현의 기준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 빠르게 자막 통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